일단 볼린저 밴드는 표준 편차가 들어가요. 볼린저 밴드는 표준 편차가 들어가는 뭐다? 표준 편차식이 들어가는 박스 지표다. 박스 지표인데 여기서 표준 편차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주가가 오늘 있죠. 오늘 종가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확산이 될 수도 있고 수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는 건데 요거를 왜 알아야 되냐면 이걸 모르고 그냥 쓰시는 분들은 볼린저 밴드랑 전에도 이제 설명을 했지만 볼린저 밴드랑 엔벨로프랑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생긴다? 계산 공식에서 차이점이 생긴다. 그래서 엔벨로프는 그냥 박스 지표로 사용을 하는 거고 볼린저 밴드는 박스 지표인데도 불구하고 뭐다? 추세로 역이용을 하는 거예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나 엔벨로프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뭐다? 상단선이 있고 하단선이 있으면 여기가 기준선이겠죠. 뭐다? 주가가 이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95%다.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면 엔벨로프는요. 거의 한 이제 조금 과장해서 말을 할게요. 조금 요렇게 움직인다고 보면 되는 거고 볼린저 밴드는 요렇게 움직여요. 요렇게. 그래서 볼린저 밴드만 가지고 매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볼린저 밴드만 가지고 매매를 하려면 상단선하고 중심선하고 하단선을 제가 볼 땐 다 써야 돼요. 다 써야 돼. 이것만 놓고 매매를 하려면. 근데 이것만 놓고도 매매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얘가 만약에 떨어지거나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얘가 급변하게 변하지 않아요. 평균값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에 말했던 이평선 강의를 할 때 보면은 가중이 있고 지수가 있고 단순이 있죠. 그러면은 엔벨로프 같은 경우는 단순이라고 보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가중에서 지수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박스 지표인데도 불구하고 얘를 이탈하는 경우는 뭐냐면 확률이 한 5% 정도? 위아래로 떨어질 확률? 5%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볼린저 밴드는 뭐를 사용한다? 표준 편차를 사용한다 그랬죠. 표준 편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돌파를 했으면 이 볼벤 상단선과 하단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확산이 되겠죠. 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가 쓰는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매우 높으니까 뭐다? 확산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수축이 됐을 때 여기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를 매매를 할 때는. 확산이 돼 있을 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수축이 돼 있을 때 매매를 하는 거다. 수축이 돼 있으면 이걸 뭘 뜻할까요? 그러면? 뭘 뜻할까요? 수축이 된 것만 확인을 했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어느 정도 횡보가 일어났다. 박스권이 만들어졌다. 이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돌파를 하면 뭐가 돼요? 공굴이 돌파가 될 수 있겠죠. 박스의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된다. 그쵸? 요런 구간에 있어서 그러면 상단선을 뚫었을 때 뭐예요? 얘는 이제 상방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말해서 하단선은 반대로 아래로 확 꺾이겠죠. 확 꺾이면은 얘가 주가가 급등하고 나서 얘가 뭐다 다시 따라 올라오니까 이때는 주가가 다시 응축하는 시점이 또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눌림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만약에 장대가 아니고 단봉이라면 뭐예요? 돌파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이런 관점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다? 돌파를 했을 때는 엔벨로프 상단선이 아니라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왜? 응축이 되니까 얘는. 근데 엔벨로프 상단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엔벨로프는 상단선에 닿았으면 얘가 주가가 앞으로는 떨어질 수 있겠다로 판단을 하는 거고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흔드는 폭이 강하기 때문에 뚫었으면은 앞으로 일시적인 관점에서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폭이 심하니까. 그게 이제 표준 편차를 이용한 이제 공식인데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되냐? 일단은 볼린저 밴드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가는 거는 이전에 말했다시피 추세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돼요. 급등 관점. 얘가 급등을 했을 때 얘는 계속해서 이 급등 추세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딱 꺾였을 때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딱 꺾였으면
돌파가 심하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볼린저 밴드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하게 나오면 얘 둘이가 뭐다 격차를 좁힐 수 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있어서 더 하락이 크게 나올 수도 있겠죠. 크게 나오는 거예요. 하락이. 이렇게 좁힐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매를 언제 한다? 돌파할 때 하는데 추가적으로 봐야 하는 게 이평선 위에 있는 거 그리고 구름대 위에 있는 거 위주로 하면 더 좋겠죠. 그러면은 이 매물대도 뚫고 이 매물대도 뚫고 이 매물대도 뚫고 할 때 이제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공구리까지 볼 줄 아시면 이평선이 여기 있고 이평선 221선을 제가 사용을 하지만 이 밑에 뭐가 있어요? 121선도 있고 61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역배열이라면. 근데 여기서 만약에 볼린저 밴드가 안에서 요렇게 나온다. 요렇게 지나가고 있다가 여기서 확장이 됐다가 이제 응축이 됐다 했을 때 만약 여기서 돌파를 했어. 응축이 오랫동안 된 상태에서 돌파를 했어. 그러면 얘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막 돌파를 했으면 여기서부터 221선까지 뭐다? 이평 때리기가 가능한 자리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확산을 떠나서 응축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시점을 봐야 돼요. 응축이 됐을 때 상단선과 하단선이 모아졌을 때 힘이 모이는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가 얘가 이제 급등을 하면 이렇게 확 벌어지겠죠. 엔벨로프가. 죄송합니다. 볼린저 밴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린 뭐다? 볼린저 밴드는 추세 관점으로 쓰는 거고 엔벨로프는 박스 관점으로 쓰는 거예요. 박스. 그래서 엔벨로프를 전체를 쓰는 거는 되게 주봉이나 월봉을 많이 쓰죠. 그래서 거기가 더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볼린저 밴드는 이제 단기간에 있어서 급등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고. 엔벨로프는 그리고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엔벨로프 같은 경우는 종목의 크기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봉이나 월봉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엔벨로프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 종목마다 치수가 있어요. 다 일정한 치수가 있어요. 네, 그쵸. 시가총액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야 코스피냐 코스닥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이제 낙폭 잡으려고 이제 그려놓은 건데 잘 안 다죠. 보면은 단부분 보면은 대부분 반등이 나옵니다. 잘 안 다죠. 그리고 돌파를 했을 때 볼린저 밴드를 요게 볼린저 밴드죠. 요거 아직 돌파를 못했잖아요. 여기는 보면은 볼린저 밴드를 확실하게 돌파를 못해줬죠. 근데 여기서 돌파가 한번 나오니까 어때요? 그 뒤에는 저항이 되고 지지가 되고 그 다음에 급등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볼린저 밴드로 처음에 1파를 찾고 두 번째부터는 엔벨로프로 돌려도 되겠죠. 매매법을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해도 된다. 얘는 여기서는 못 뚫었잖아요. 여기서 못 뚫으니까 뭐다 꼬리 달고 내려오고 한번 뚫으니까 뚫을 때부터 뭐가 나와요? 급등이 나오죠. 이런 구간도 먹을 수 있다는 거. 주가 캔들의 길이를 보세요. 여기서 주가 캔들의 길이를 확인을 하다가 볼린저 밴드를 뚫으니까 어때요? 캔들의 길이가 변하기 시작하죠. 캔들의 길이가 변하는 시점이 엔벨로프를 자꾸 엔벨로프를 하네. 죄송합니다. 볼린저 밴드 뚫을 때죠. 어디서부터? 여기죠. 여기. 그러면은 여기서 하단선은 어떻게 돼 있겠어요? 하단선은 요렇게 돼 있겠죠. 요렇게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똑같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퍼져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다. 하단선 보이시죠? 여기. 하단선. 여기서 살짝 꺾이려 그러죠. 여기서. 급등 직전에 뭐다? 두 개가 응축이 돼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